많은 조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면 보상하겠다 하지만 인간은 그 순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승진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막상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지쳐있고 의욕이 없고 그저 시간만 때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말이죠. 많은 리더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과를 내면 보상을 주면 사람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먼저 채워져야 진짜 성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왜 압박이 성과를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직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심리학과 조직행동학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욕구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 피라미드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아래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가장 위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죠. 중요한 건 아래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해요.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사가 우리 회사의 비전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야, 자아실현을 해봐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겐 지금 당장 밥값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죠. 어떤 팀원이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씁니다. 몸은 지쳐있고 불안한 상태예요. 이 사람에게 더 창의적으로 일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전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의성이 나올 리가 없죠. 많은 조직이 이 원리를 무시합니다. 직원들의 기본 욕구는 무시한 채 성과만 강요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안 나오면 요즘 애들은 열정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문제는 열정이 아닙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만 던져주면 사람은 몰입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압박을 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코앞이면 사람들은 일단 움직이긴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 뇌는 위험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험 모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창의적 사고가 멈춥니다. 단기적 회피에만 집중합니다. 즉, 압박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든 오늘만 넘기자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전략, 혁신, 협업 같은 건 뒷전이 되는 거죠. 야근은 늘어나지만 집중력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게 증명됐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55시간을 넘기면 사실상 더 일해도 결과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조직에서는 여전히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이 이룬다고 믿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 이직률 증가, 실수 증가, 팀워크 붕괴, 성과는커녕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성과는 사람이 안정되고 존중받고 의미를 느낄 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심리적 안정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연구한 개념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이 조직에서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 질문해도 괜찮다, 나답게 일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글이 수년간 수백 개 팀을 분석한 결과 가장 성과가 높은 팀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IQ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었죠. 심리적으로 안전한 팀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합니다. 서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반대로 압박이 심한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문제를 숨깁니다. 어느 쪽이 더 성과를 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두 번째, 존중과 인정.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상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느낄 때 진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칩시다. 리더가 그냥 수고했어, 보너스 나갈 거야 라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은 좋겠지만 깊은 만족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중간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제안한 방법 덕분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었어. 팀 전체가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이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한 거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 사람은 다음 프로젝트에도 자발적으로 몰입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의 의미.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면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많은 조직이 직원들에게 이번 분기 매출 목표는 50억이야 라고만 말합니다. 숫자만 던져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숫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의미에 감동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바닥을 깨끗하게 닦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건 그냥 노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환자들이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당신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말하면요, 같은 일이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동기를 얻습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로 유명하죠.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가 일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성과만 내면 언제 어떻게 일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들은 더 책임감 있게 일했고 넷플릭스는 세계 최고의 OTT 플랫폼이 됐습니다. 또 다른 예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하다는 철학이죠. 실제로 사우스웨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항공사 중 하나이면서도 직원 이직률이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숫자를 밀어붙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리더라면 팀원들과 정기적으로 1대1 면담을 하세요. 그들의 고민, 욕구, 목표를 들어보세요. 작은 성과라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업무의 의미를 계속 환기시켜 주세요. 팀원이라면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세요. 지금 내게 부족한 게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리더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많은 조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면 보상하겠다. 하지만 인간은 그 순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과는 압박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과는 환경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짜 성과가 나옵니다. 물론 목표와 전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조직의 사람들은 지금 괜찮은가? 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인가? 숫자를 밀어붙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가요? 사람을 먼저 보고 있나요? 아니면 숫자만 보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